그 얘기 해야 돼요. 오늘 라이브에서 아 교도소 얘기. 맨 마지막에 교도소 얘기.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누굴 왜 글을 교도소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굴 보내라고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야 그거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교도소만 나갔으니까 나갔으면 다행이지. 음해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오늘 끝. 이러고 가버려. 불 들어온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가 광고 계속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멍 때리면 어떡해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성시대 그게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마지막 내 그건데. PD님한테 죄송하다 그랬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미안해 그러면 끝나는 걸로 우리 합의 봤잖아요. 비트코인도 근데- 미안해.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미안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마이크 들어왔을 때. 그 마이크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MC가 주로 얘기했다라는 관습이 있으니까 MC가 얘기하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뭐라지 교육 받으신 적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노래 불렀으면 웃겼네. 뭐 노래도 뭐 아무 누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누굴 보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오해를 바로잡고자. 그럼 다녀왔다는 건가요? 아니 무슨 요즘 감옥 아메리칸 프리즌? 무슨 책 얘기를 해서 박 작가님이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어메리칸 프리즌이라는 책인데 왜 읽기 시작했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어떤 종목이 갈 거냐 주식시장에서 이거 관심이잖아요. 다 핫하죠. 관심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는 건 이제 뭐 뻔한 뭐 것들. 테슬라, 뭐 비트코인, 뭐 에너지 기업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GEO라는 그룹의 주가가 확 떴어요. 뭐 하는 데인데? GEO 그룹이에요. GEO? GEO. 아니 뭔데 얘네는 이렇게 확 가지? 라고 찾아보니까 미국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30개인가 40개인가 몇몇 주에서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고 그 민간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기업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 법으로 막 리치에도 교도소 리치 있어요. 합법적으로. 수감자들을 노동자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재소자를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집에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어. 전화를 해. 인터넷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 그게 더 불안한데. 재소자가 와서 더 불안한데.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뭐 잘못했어요? 주로 오렌지색 재수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면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긴 드라마가 있어요. 그 얘기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는 거야. 그런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GEO 그룹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런 민간 교도소들을 짓고 운영하고 죄수들 운송해주고 보안 물품 전자발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애들인 거예요. 민간 교도소업이네. 그렇죠. 네. 민간 교도소업을 하는 애들인 거야. 근데 그럼 얘네가 왜 주가가 떴냐? 왜? 보통 그러니까 이게 민간 교도소라는 게 사실은 숙박업 같은 거예요. 숙박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실. 공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잖아. 야, 근데 공실 안 그러면 나면 교도소가 숙박업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손님이 많이 와야죠. 재소자지. 재소자 한 명당 정부로부터 보조를 얼마를 받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겠네. 정부가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대략 한 90만 원 정도를 보조를 입시료 받아요. 받는 거 비슷하네. 그렇죠. 90만 원을 받고 재수를 일을 시켜서 네. 시간당 25센트인가 아무튼 이랬던 그것도 것 벌고 같아. 그것도 벌고. 이걸로 이제 수익을 벌충하는 거죠. 야 이게 인력으로 재소자 인력을 운용해서 재소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많이 건데.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근데 공실률이 낮아지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근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네.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네. 그리고 공화당에 있는 대통령이 강력한 뭐 국가를 만들겠다. 네. 강력 때.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 말된다. 재소자가 늘어요. 말된다. 해리스는 얼마 이하는 그냥 아예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렇죠. 워낙 경범죄가 많아서 그거는 그냥 우리 경찰이 출동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근데 그래요. 공화당이 되게 싫어하거든. 어. 그 정책에 대해서. 엄청 강경하게 나가요.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도 다 재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가 불황일 때 네. 재소자가 많아져요. 그건 그럴 거 그럼 아니겠어요. 범죄 생활형 범죄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생활형 범죄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공화당이 집권할수록 재소자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네.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많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레이건 때인데 레이건이 그때 마약과의 전쟁인가 이거 선포하면서 마약을 소지만 해도 막 가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민주당도 그랬어요. 클린턴 같은 경우에 똑같은 죄를 3번 지으면 영원히 격리시키는 뭐 이런 법안 통과시키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미국은 쭉 재소자들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좀 더 많아지는 거겠지. 그러니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니까 공화당이죠. 경기도 안 좋지. 근데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공화당이지. 장악했지. 연방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공화당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재소자가 늘 것 같다. 늘 것 같다. 늘 것 같으니까 그럼 이쪽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거 말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는 거예요. 말되는 것 말된다. 같다. 그 앞으로 근데 그 GEO라는 곳이 GEO가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코어시빅이라는 그룹이 대가 있고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이에요. 상장 기업이면 배당 되죠? 배당은 모르. 배당 해주겠지 당연히. 얼마인지 되게 모르겠는데 웃기겠다. 티커가 GEO랑 CXW예요. 코어시빅이라는 데가 CXW 돼 있고 CXW. 이렇게까지 공부가 되고 나니까 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이 민간 교도소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공공교도소가 적었나?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 아메리칸 프리즌이고 이건 한 기자가 네. 미국의 민간 교도소에 실제로 잠입해서 거기서 쭉 죄를 겪어본 짓고? 거예요. 한 번은 관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었고 네. 뒷부분에 가면 아마 본인이 재소자로 들어갔나 아마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못 읽었어요. 네. 앞부분까지만 읽었었는데 이게 역사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역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860년 때쯤에 미국에서 이제 수정헌법 13조가 통과가 되고 노예제가 아예 불법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도 강제로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다만 죄를 지은 경우에는 노역을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수정헌법 13조가 이게 독소 조항이에요. 그러면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일을 시킬 수 있으니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면 되겠네? 그럼 일을 시킬 수 있겠네? 네. 그래서 흑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교도소로. 그러니까 그래서 독소 조항이라고. 합법화된 노예제가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160명당 1명 정도가 미국에 가 있고요. 100명 중에 한 17명. 160명당 한 명이. 인구 교도소. 16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도소에 가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100명 중에 17명이 흑인이에요. 네? 흑인이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교도소 들어가 있는 네. 사람 중에 17%가 흑인이라는 건 네. 나머지 83%는 흑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70%는 유색인종이에요. 아하. 아하.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흑인 비율이 흑인 훨씬 비율이. 높아요. 길거리 배회죄 이런 걸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가둔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변형된 노예제도 비슷해요. 변형된 노예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레이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재소자가 확 느는데 미국에 있는 교도소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 이 민간 교도소가 들어오죠. GEO 그룹인가 코어시빅인가 창업자들이 찾아가요. 주정부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거 교도소를 운영을 해줄게. 응? 니네 들어가는 비용 우리 예산 절감해줄게. 우리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한 거야. 민자 도로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자. 아하. 근데 그치, 주 정부랑 이제 1대1로 협상을 하니까 어떤 주에서는 잘 됐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주에서 이제 말이 되냐 그게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통과된 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밟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거의 81년 8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된 산업인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주별로도 민간 교도소가 없는 지역이 있고 있어요. 민간 교도소가 활발한 지역이 있고 그러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발한 지역으로 이송하나? 주를 넘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도소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아유 넌 석방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희한하네. 옆집으로 옮기나? 희한하죠. 희한해. 다 그런- 그렇진 않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없는 지역이 있고 그러네. 야.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얘기해가지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수정헌법 13조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제목이 또 수정헌법. 수정헌법 13조예요. 그거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백인들이 어떤 진동. 식으로 그걸 활용해 갔는지에 대해서 쭉 르포로 쓴 다큐멘터리인데 야, 오늘 말된다. 그러게.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뛰고 있다. GEO와 오늘 아침- CVX, CXW CXW, 코어시빅이에요. 코어시빅. 코어시빅하고 더 GEO 그룹이 있네. 맞아요. 근데 이 창업자들이 GEO가 뭐의 약자예요? 그건 나도 안 찾아봤어.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그건. 이게 어떤 식으로 궁금한 거 많아. 이게 얘네가 처음에 창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주정부를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야 니네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은 많은데 교도소 부족하지 않아? 그거 우리가 도와줄게. 했더니 솔깃한 거야. 그래 그럼 내일부터 당장 해봐라고 하니까 얘네가 허름한 모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 그 다음에 거기에 울타리를 쳐. 그냥 거기다 넣어. 거기다 가둔 거야. 거기다 세상에. 부금을 시켰던 거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가만 있어봐. 트럼프 당선이 언제였죠? 11월 8일이었나? 주가가 미쳤었네 이날. 미쳤다니까. 내가 그래서 찾아본 거. 왜 얘는 뭔데 이렇게 뜬 거야? 왜 GEO냐면 그냥 창립자가 조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조의 앞에 GEO. 야, 이런 데서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근데 내가 아침에 아까 잠깐 이 얘기를 살짝 하다가 분명히 어디선가 내가 봤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어디선가 한번 하지 않았어? 광고 나가는 동안 박 작가가 아메리칸 프리즌. 프리즌이라는 교도소 얘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안세장님이 교도소 얘기를 근데 그때 입이 나가. 내가 나는 이 얘기를 하다가 이 CM 마지막 CM이구나 하고 딱 멈췄는데 갑자기 이 형이 아니 그래요. 쭉 듣고 있었거든. 듣고 있다가 분명히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교도소 얘기 어딘가 이렇게 했을 때 마이크 내렸겠죠. 이게 예전에 작년에 박종욱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랬구나. 그래 어디선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는 기사 나온 게 있었거든요. 찾아보면 작년에 맞아, 관련해서 맞아. 기사 나온 게 있었어요. 아. 그 기사만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한겨레 박종호 기자. 트럼프 당선 딱 당일 주가가 폭등했네요. 거래량도 폭등하고 대단하다. 네. 진짜 이런 근데 걸로 그때 아이디어가- 폭등하고 쭉 옆으로 가고 있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트럼프 끝날 때쯤 돼서 오. 공매도 치면 되는 건가? 오. 그거 장난 아니죠. 미쳤구나 그거. 근데 이제 오. 앞으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 더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 교도소 제도자가 더 많지 불법이면 또 않을까? 추방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가두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둬야 임시 되거든요. 숙박 그런. 야 이건 근데 배당이 배당 이런 거는 줄까? 배당이 높을 텐데 이런 거는요 약간 뭐 담배주 네. 뭐 이런 유들은 보통 배당이 높아요. 아 왜요? 왜 그런 사람들 약간 싫어하는 비즈니스였어. 그래서 뭔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그렇게 뭔가라도 심어주려고. 하나 더 준다. 아. 그래서 보통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배당률이 담배 높더라고. 인삼공사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배당을 안 해줬는데요? 주당 배당금 0%인데 0%인데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배당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0%야. 지오그룹 0%고 여기도 0%네. 코어시빅도. 왜 배당이 없지? 그러면 이 주식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 예전에는 국장은 배당 때문에 한 투자합니까? 1.5% 했는데 네. 코로나 때 배당을 중단했대. 코로나 때 잘 안 되면서 코로나 때 잘 집어넣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수익이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구나. 배당을 쟤네 제대로 입장에서는. 안 해줬대. 그럼 이제 몰린 거 하나 슬슬 그때 당시에 있죠. 배당 수익률은 얼마였대요? 5년 과거 5년은 1.6% 정도. 에게? 많지는 않았네.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 민간 교도소들하고 이거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하기도 했어서 트럼프가 되니까 더 떴겠지. 진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저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투자도 잘하고 뭘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전체적인 판세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진짜 그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됐던 학문 중에 하나가 정치경제학이라고. 그 옛날에는 그냥 정치학이면 정치 아니면 정치 외교 이렇게 가고 네. 경제학은 그냥 경제, 국제 경제 이렇게 갔었는데 되게 애매하다. 정치와 경제는 붙으면 안 되는 느낌인데 정치 경제학 그러면 완전 유착된 느낌이라. 그래서 아마 2000년대부터는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커리큘럼으로 새로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재밌네. 하여튼 이거 재밌는 주제. 그러게 재밌났다.